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302페이지 보시면 기본서 302페이지요. 토지, 자, 세율을 봅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종합합산대상 토지 되어 있죠. 제목 그 종합합산대상 토지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요. 종합합산대상 토지에다가 1에서 3 땡땡 해놓고 1%에서 3%, 1에서 3%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여러분 씁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1에서 3%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종합합산대상 토지요. 1에서 3%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잘 모르겠으면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요거만 기억하셔도 되는데요. 자, 거기 세액을 보니까 이중과세액 공제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똑같습니다. 이중과세액 공제 보시면 역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한다는 얘기 쭉 나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자, 재산세를 공제할 때 세부담 상한이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가감 조정된 세율을 공제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때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는 얘기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을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자 3번을 보니까 세부담 상한 맨 마지막 제출 302페이지에 100분의 얼마? 150, 150%의 밑줄이요. 전년도 총색상당액의 150%를 못 넘게 합니다. 그 150% 초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303페이지 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보시면 거기 제목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0.5에서 0.7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써놓습니다.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요. 자, 그리고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써놓으셨으면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중과세액 공제 똑같습니다. 자,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한다는 얘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제하고 재산세 공제할 때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때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는 얘기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세부담 상한 있죠? 맨 마지막 제출에 100분의 150 숫자 보이시죠? 150% 초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밑줄이요. 자, 이렇게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세부담 상한을 보시면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이 세부담 상한,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에 이렇게 있는 거였죠. 그럴 때 자, 주택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서 아까도 봤다시피 2주택 이하 150%입니다. 근데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중 2주택은 300%고 그 다음에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올해 꼭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토지는 종합이든 별도든 또 개인이든 법인이든 토지부는 아까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주택부만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 달리 우리가 규정하고 있고 토지부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아요. 세부담 상한 몇 프로예요? 150%입니다. 자, 그럴 때 별도든 종합이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재산세에서 우리가 세부담 상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어땠냐면 우리가 재산세 세부담 상한 복습 한번 해보면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어땠었냐. 자, 먼저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요.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전년도 세액의 몇 프로를 못 넘게 했었어요? 150%요. 근데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자, 요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면 몇 프로? 130% 이랬잖아요. 150% 아니고. 근데 자, 재산세에서도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기본적으로 150%였죠. 공시가격 관계없이. 근데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이잖아요.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자, 15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150%인데 토지분이든 주택도 2주택이야 150%입니다. 근데 다만 뭐만 주면 돼?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중 2주택만 몇 프로? 300%라는 거. 법인은 자,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면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이 몇 프로라고요? 15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303페이지 과세구 및 세액.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을 합니다. 주택의 동그라미, 토지의 동그라미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 어떻게 바꾸면 뻔하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을 한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건축물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시고
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종합의 동그라미, 별도의 동그라미인데 거기요. 자, 종합과 별도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근데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죠. 뭐 이거 바꾸면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 보세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분리상 토지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3페이지 과세금리세액 이렇게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304페이지 넘어가니까 과세대상별 종부세 과세 방법에서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쫙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둡니다. 별표시하시고 쭉 비교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쭉 하시면 되는데 거기 납세무자를 특히 보시니까 종부세 납세무자 개인은 공시가합한 금액 얼마? 6억 초과하는 자. 근데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분,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납세무자는 공시가합한 금액 얼마? 5억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초과하는 자고. 과세 표준 구할 때요. 개인은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여기다 공정시장가 비율 95% 곱한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단독세 1세주택자는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 공제. 실제로 얼마? 9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 비율 몇 프로? 95% 곱하고요. 근데 법인의 경우는 자 6억 원을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과세 표준은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비율 95% 곱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과세 표준은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얼마?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비율 95% 곱하고요. 그 다음에 세율은 2주택 이하다 빵 63 6단계 초과세율 3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일 때 몇 프로? 1, 2, 6 단계 초과세율이고요. 그 옆에다가 법인 하나가 빠져 있죠. 그래서 법인의 경우 세율은 여러분들이 법인은 뭐 하나 더 추가하면 법인의 경우는 그 옆에다가 법인은 3%하고 6% 3%하고 6%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3%하고 6%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걸 여기다 그 옆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세율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법인의 경우 세율은 3%가 6%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토지는 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에서 3%까지의 3단계 초과세율이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뭐 요 처음과 최저와 최고를 모두 해도 괜찮은데 0.5에서 0.7%까지 3단계 초과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과세 공제는 똑같습니다. 재산세 공제하는 거 똑같고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 있잖아요. 연령별 공제, 보유한별 공제. 연령별 공제는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보유한별 공제는 몇 년 이상이요? 5년 이상 보였을 때 이거. 자,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은 여러분 세부담 상한은 2주택 이하일 때 150%,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상중 2주택일 때는 300%. 근데 거기 하나 더 추가해야죠. 법인은 아까 빠졌는데 법인에 대한 거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습니다.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분은 뭐 기본적으로 부자들이다 보니까 150%고 여러분들요. 자, 그 다음에 305페이지 보겠습니다. 05번의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는 보시면요, 종부세 비과세는 자 봅니다. 비과세는 거기 교재를 바로 볼게요. 305페이지 종부세 비과세. 얘는 뭐 독립한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하는 줄 나오는 건데요. 재산세, 비과세 등의 준용 그래가지고 법률 등의 준용 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밑줄입니다.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한다? 준용한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종부세 비과세에서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306페이지 06번의 납세 절차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요, 납세 절차. 종부세 납세 절차는 뭐 상식처럼 또 꼭 잘 또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골로 나오니까요. 과세 기준일 및 납세지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언제입니까, 여러분? 6월 1일입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도 항상 이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를 보시면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 쭉 밑줄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밑줄.
그래서 거주자의 납세지를 봅니다. 여러분, 거주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뭐도요? 국외 소득도 전부 다 과세하고요. 거주자 그러면 항상 가수 싸이를 떠올리고 BTS 떠올리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없다 그러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고요.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넘어가 버렸네. 그래서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개인인 거주자일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니고 어디다?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예요. 근데 그 비거주자일 때가 좀 예외가 있어요. 이게 작년 시험에도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비거주자일 때 거기에 동그라미 니은번 비거주자 그러면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팝가수 마돈나 떠올리셔야죠. 자,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내 주소도 없죠. 183일 이상의 거소도 없으니까 비거주합니다. 자, 그 마돈나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뭐 강남구에 어떤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종부세를 부과할 때, 자, 그 사람 주소 고소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럼 해외에 납부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니까. 그래서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로 합니다. 쫙 밑줄이고요. 다만 근데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없다 그러면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그 주택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밑줄짝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비거주자일 때, 자, 마돈나가 우리나라에 사업장도 없어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그 부동산 소재지, 토지나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거주자일 때 예외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로 가는 예외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 작년에 이 내용을 지문이 나왔습니다. 지문에 이 내용이 나왔고요. 하여튼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거. 근데 비거주자일 때는 이렇게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수익 발생한 장소, 그것도 없으면 부동산 소재지로 가는 예외도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마돈나가 국내 사업장도 없고 소득도 발생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 재산만 있어요. 그럼 종부세 부과할 때 당연히 어디를 관할 세무서로 해야 돼요? 그 재산 소재지로 해야 되겠죠. 자, 요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인은 뭐 당연히 그 내국법인 기업번에 보니까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이건 뭐 당연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307페이지 납세 절차 보겠습니다. 납세 절차 보니까 부가징수, 납부장소입니다. 자, 먼저 양가로 1번 부가징수 봅니다. 종부세는 여러분요,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밑줄입니다.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종부세 납기는요, 거기 보조단에도 나와 있지만 재산세와 달리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종부세는 언제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당연도 뭐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징수한다. 그럼 틀려요. 9월달 아니고 얘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는. 그래서 주택 재산세는 부가징수할 때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분의 1은 9월달이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를 징수하려면 납세고유세 주택 및 토지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밑줄입니다. 납부 기간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는 거.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거기서 발부해야 합니다. 그 보조단에 보다시피 재산세도 거기서 발부할 때 납부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했습니다. 종부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심학습 납부지연가산세인데, 자,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징수하는데 거기서 날라오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그러면 어떤 죄를 받냐면, 자,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데요.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다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얼마? 3 밑줄입니다. 100분의 3, 3%예요. 이것은 12월 15일 하루 딱 지나서 12월 16일이 되면 일단 몇 프로? 3% 깝니다. 이거. 그래서 이 3%는 납부지연가산세 3%는 국세를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만 이 국세 3%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됩니다. 종전 가산금 규정이 온 거라. 그 다음에 2번
계속 안 내면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거기 2번은 맨 끝에 1일 0.025% 거기 밑줄이고요. 그래서 자, 고유서 날라왔어요. 12월 15일을 무조건 납기로 하죠. 종부세는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 0.025%로 납부정가산세 적용됩니다. 합한 게 납부정가산세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선택적 신고납세입니다.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과 세액을 밑줄입니다. 해당 연도 역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거 밑줄이요. 이 경우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자, 종부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거기 보조단을 봅니다.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밑줄이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우리 납부지연가산세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거냐면 종부세는 납부지연가산세 어떤 거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납부지연가산세 먼저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가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가 과세를 합니다. 관할 세무상의 세액을 산정해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죠. 그래서 정부부가 과세합니다. 근데 정부부가 과세요. 근데 이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한다. 그럼 어떤 죄를 받아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자, 금방 봤다시피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만 딱 지나도 몇 프로?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 적용됩니다. 요거. 자, 그래서 합한 게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자, 이 납부지연가산세는 끝까지 버티면 언제까지만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5년까지만, 5년. 예? 적용된다고 그랬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죠? 고지서 유통해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합니다. 자, 신고납부를 불성실해. 그럼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 자,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 그랬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9회 시험 때 나왔던 것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엑스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뭐 이때는 1일 0.025%입니다. 자, 보세요.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 요 3%는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지연가산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납세 고지 후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자,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3% 깔고요. 1일 0.025%고. 그다음에 납세 고지 전, 고지서 날라오기 전에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신고불성실 가산세 깔고 그 다음에 이때 납세 고지 전에 이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얼마요? 0.02%. 요거 적용되고 여기서 3%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3% 적용되는 것은 고지서 날라왔을 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가 3%인 거고. 차이점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종부세도 적용될 수 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근데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종합부동산세 가산세입니다. 딱 정리해 두시고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307페이지 납부장소는 읽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적 납세무에 대한 특례 이런 것도 자 계속 나왔던 겁니다. 보면 자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장은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종부세를 징수하려면 다음의 상을 적은 상을 납세 고지서에 적은 납부 고지서를 수탁자에 발급해야 한다면서 쭉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어딜 보시냐면
결정과 경정은요,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고 고치는 게 경정이고 읽어보시고요. 309페이지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자, 종부세는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 허가할 수 있다. X입니다. 물납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분할납부 있죠? 분할납부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로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자 1번이요. 종부세도 분할납부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아래줄 그 세 개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이요. 그래서 종부세는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아 2개월이요? 6개월 내. 6개월 내 분할납부. 재산세가 2개월이고 종부세는 6개월 내 분할납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를 어떻게 분할납부할 수 있느냐? 표를 보니까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 차감한 금액,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은 원래 납기인의 최소 얼마 깔고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입니다. 자, 그러면 저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종합부동산세는 납기가 딱 정해져 있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요. 예? 딱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분할납부예요? 6개월. 그러니까 종부세는 분할납부기한도 딱 정해져 있어요. 다음 연도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음 연도 6월 15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분납기한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분납기한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연도 6월 15일입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납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분납기한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납부할세액이 이거 시험에 나왔고요. 지문에 제가 요 종부세 분할납부 개정되고 나서 요거 30회 시험 때요. 요거 제가 400만 원으로 예를 들었는데 그대로 이게 똑같이 지문에 나왔습니다. 자, 납부할세액 400만 원일 때 종부세는 최대 분할납부 얼마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납부할 세액에서 요 세액에서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라고 그랬으니까 최소한 이 말은 납기인의 얼마요? 250만 원을 깔고 나머지 금액이요. 400에서 250 뺀 나머지 얼마? 1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500이면 최대 250만 원 분할 납부고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이면 얼마? 5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고 250 깔고 나머지니까. 자, 그래서 요 의미 정확하게 요 사례를 아예 외워둡니다.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얼마다? 150만 원. 400에서 250만 원 뺀 나머지 금액. 자, 이렇게 해서 사례를 외워둡니다.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이니까 자,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7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납부할세액이 7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다? 350만 원이요. 그래서 절반까지 1200만 원이면 600 이런 식으로 분할납부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 분할납부 신청이요. 납세고지서를 받은 자가 분할납부하려는 때는 밑줄입니다. 납부기한 내 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밑줄이요. 납부기한 10일 전 이거 아니에요. 재산세도 분할납부는 그냥 납부기한 내만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종부세도 그냥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기한 내만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분할납부는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종부세 밑줄입니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얼마?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였어요, 여러분들? 재진이 그렇죠. 지방교육세가 재진 20%, 재산세액이 20% 부과되고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워왔어요? 종농이 좋습니다. 농어촌특별세가 20% 부과됩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문제 310페이지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중요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요 문제는 자, 1번 종부세는 부가징수가 원칙이며 납세무자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부도 가능하죠. 2번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고지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품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 게 며칠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야 돼요? 5일 전까지 발부. 3번은 이제 이게 세부담 상환과 관련한 깊은 내용인데요. 뭐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 색상당액은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 과세표준 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에 실제 소유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를 현재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무슨 얘기냐면 납세무자가 갑에서 을로 바뀐 거예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올해 2021년도 종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납세무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을에 대해서 2021년도 종부세를 부과할 때 이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에 이 을이 만약에 2020년도 과세기준 이후에 만약에 을이 취득한 거였어요. 그래서 2020년도 과세기준 6월 1일 날은 원래 소유자는 갑이었어요. 그러면 자, 올해 을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할 때, 이 주택이 을이 실제 소유한지 상관없이 을이 실제 소유 안 했었어요. 그래도 이 주택에 대해서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는 그냥 을이 소유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그냥 이 주택에 대해서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실제 과세균일에 얘가 소유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균일 현재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니까. 4번입니다.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는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틀렸죠, 여러분들? 우리 세법에서는 포함 제외, 전, 후 이런 거 나오면 꼭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전이 아니라 보다 한 후에 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가감 조정된 세액이 적용될 때는 그 가감 조정한 그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상을 적용받을 때는 세부담상을 적용받은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전 틀렸습니다. 5번이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판 금액. 별도는 얼마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돼요? 80억 초과하는 자. 상가 토지라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주의기출 문제 또 한번 볼까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과세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이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21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021년 6월 29일인 경우 종부세 납세자는 매도인이다 그랬는데, 자, 재산세나 종부세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 6월 1일 날 봤을 때는 완벽하게 공부상이 된 사실상 누구 거였어요? 매도인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도인이 납세자 됩니다. 그러니까 자,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매도인입니다. 2번 납세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 자, 국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일 때 주소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납세무자에게 부정이익이 없고 특례 제척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종부세 부과할 수 없고요. 4번 납세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X죠?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에.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정답. 5번 종부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11페이지 내용들은 이런 심화학습 내용들은 참고고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종부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는데 문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317페이지 6번 문제 봅니다. 자, 이래서 제가 오늘 이제 종부세는 이제 우리가 천천히 좀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본 종부세 내용은 이제 앞으로 이제 종부세는 뭐 내용이 더 심화돼서 뭐 배우고 그럴 것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때 배웠던 거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배웠는데 거의 거의 기본 이론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념 완성 과정 이렇게 공부했고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는 2달 있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우리가 2달 있다가. 그래서 오늘 종부세 문제도 한 문제 더 풀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는 요 내용을 계속 이제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반복하는 거고. 그래서 2달 있다 공부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5월달 핵심 유학 강의는 유학집 강의.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핵심 요약 자료 제 다음 카페에서 뭐 다운받아서 보셨거나 또 제 우리 기본서를 통해서 우리 강의 들었던 분들은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요약집을 보면 이제 요약집을 제가 썼으니까 요약집을 보면 막 압축되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익숙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고 이제 눈에 이제 잘 더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요약집으로 5월 달부터 강의를 하는데 근데 꼭 이제 보셔야죠. 근데 요약집 강의하는데 5월 첫 주부터 바로 어디가 들어가냐면 5월 첫 강의부터 소득세부터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서 소득세를 한 3주 정도 계속 복습도 잘 하면 이제 앞뒤로 하면서 한 3주 정도를 양도소득세만 계속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다 보고 다시 조세 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맨 마지막에 보는데 종부세는 이미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이제 종부세는 2달 있다가 이제 보게 됩니다. 317페이지 작년 문제 한 번 더 그래서 풀어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런데 단 감면 및 비과세 또 조세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 특례제한법 고려하지 않고요. 1번이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매년 언제로 합니까? 6월 1일로 하고 2번 종부세 납세무자가 비고자인 개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의 업소에 마돈나가 국내 원천 숙소 발생하지 않아요? 마돈나가 자 그러면 그 1주택을 수용한 경우에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제 정한다. 어쩔 수 없이 비고자일 때는 이렇게 물건 소재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재산 소재지를 납세제로 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과세 기준을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소지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공식 합산 금액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초과하는 자?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의무자가 되죠. 납부할 의무가 있다. 4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이미 이거는 28회 때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강조를 해서 계속 배웠던 거고 전이 아니라 보다 한 후에 세액을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전 틀렸습니다. 5번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 징수하고 할 때 거기서 보낼 때는 납부기 한 게 며칠 전까지요? 5월 전까지 발표해요. 자 이렇게 해서 작년 종부세 문제는 맞출 수 있었어야 됩니다. 다 공부한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318페이지 소득세 총설인데요. 이 소득세 총설은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기본이론 계속 배웠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넘어가고 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거였죠. 부동산 사업소득. 요거는 이게 작년에는 제가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을 많이 강조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중요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요거 제가 5월 달에 요약집 하면서 강의를 첫 주에 합니다. 첫 주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4월 달에 모의고사 나오면 잘 찍으면 됩니다. 잘 찍으면 돼. 그냥 연필을 잘 찍으면 되고 일단 제가 그 올 첫 주에 이제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때 배우시고 문제풀이 보고 마지막까지 해서 계속 이제 배우게 되니까 그때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소득세 총설 쭉 넘어가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바로 양도소득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 3장 343페이지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보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또 그러면은 양도세인데 그 교재 345페이지요. 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종부세 비교는 뭐 복습하면서 한번 뭐 보는 건데 자, 한번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비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건 뭐 여러분들이 그 카페 오셔가지고 핵심 학습자료실에서 여러분들 다운받으시면 뭐 거기에 핵심 요약 자료에 있어요. 근데 한번 편하게 보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요약집이 이제 아마 곧 우리 이제 출간될 것 같은데 요약집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시군구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종부세는 국가고 인적기속 여부 재산세는 물세죠. 그래서 주택 같은 것들은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주택 두 채가 있어도 각각 계산하죠. 근데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자, 토지의 경우 인세력 성격이 있었죠. 그래서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과세했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당의 시군구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 합산과세합니다. 과세 기준이 똑같죠. 6월 1일로. 그다음에 그 납세무 성립시기도 똑같습니다. 과세 대상은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요. 근데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만 종부세 대상이고,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아니죠. 선박, 항공기, 별장, 분리상 토지 이런 것들 종부세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별장은 재산세에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입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별장이 왜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가요? 하는데 별장은요, 여러분 이걸 상가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반 건축물로. 아닙니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 즉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다만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별장은 고율의 세율을 정한다는 것 뿐이지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자, 별장 주택분 재산세 대상입니다. 근데 종부세에서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제외하고,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죠. 재산세 일반주택과 똑같이 과세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로 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별장 제외 고급주택 포함이고, 세율구조 재산세. 자, 우리가 세목별 세율구조 공부했어요. 비누.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둘 다 비례세율, 비누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비례세율, 누진세율. 그래서 비누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주택분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근데 종부세에서 개인이 보유할 때 주택분은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토지는 다 3단계고요. 근데 다만 법인이 보유할 때는 3%, 6% 비례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다. 법인 소유 주택인데 2주택 이하면 몇 프로? 3%. 자, 조정상 지역 내 그러니까 2주택이거나 또는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면 몇 프로? 6% 비례세율 적용되고요. 하여튼 누진세율, 비례세율 다 적용되고, 공정시장가액표를 과세표준 결정 시 곱하는데 재산세에서 주택은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몇 프로? 60%. 근데 토지 건축물은 70% 곱했고요. 종부세는 무조건 토지든 주택이든 몇 프로? 공정시장가액표를 95% 곱합니다. 올해. 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가상금 규정이 적용되죠. 그래서 가상금 규정이 적용돼서 거기서 기재된 납부기는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매 1개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중과상금 0.75%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에 한해서. 자, 체납한 지방세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고요. 근데 종부세는 원칙 정부부가 과세합니다. 그래서 고유세 기재된 납부기간 하루 딱 지나면 납부정가산세 3% 깔고 1일 0.02%로 납부정가산세 적용되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자,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소액징수면제 재산세는 고유소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있는데 종부세는 재산세 같은 형태는 없습니다. 물납, 분할납부 다 허용됩니다. 재산세. 근데 종부세는 물납은 안 되고 뭐만? 분할납부만 되고. 아까 요건 비교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납세지,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죠. 재산 소재지입니다.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 근데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일 때는 어디다? 주소지관 세무서. 물론 비거주자일 때는 국내 상업장 소재지. 상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 그것도 없으면 부동산 소재지로 가는 예외도 있었죠, 아까? 종부세 비거주자일 때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부담 상한 둘 다 허용됩니다. 아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비교해서 봤고요. 어떤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기본적으로 150%예요. 2주택 이하 150%, 토지 150%입니다. 근데 다만 주택분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일 때 몇 프로 세부담 상한선? 300%. 전년도 총세액 상당의 300%못 넘게 한다는 거.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납기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는데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부과되고,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재산세, 종부세, 분할납부 둘 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250만 원 초과할 때. 분납기한이 다르죠?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내 분할납부. 이게 다르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소득세 총솔은 우리 오늘 넘어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배우시면 되고요. 다음에 배우시고, 자, 양도세 의미 과세 대상인데 잠깐 우리가 또 쉬었다가 있죠. 양도세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부터요. 잠깐 쉬겠습니다.